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 신형 모델 3 모델 Y, 작아지고 저렴해질 것 예고. 더 작게 그리고 더 저렴하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의 차기 모델과 관련해 전 세계 테슬라 마니아들이 환영할 만한 계획을 예고했다.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의 자리에서 테슬라 모델 3과 모델 Y의 신형 모델에 적용할 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플랫폼은 배터리 변속 기구 동계 서스펜션, 스티어링 등을 장착하는 차체 바닥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머스크 CEO가 신형 모델 3과 모델 Y의 플랫폼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테슬라라티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실적 발표회에서 모델 3과 모델 Y 차기작 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면서 이를 모델 3과 모델 Y에 적용해 몸집을 현재보다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플랫폼을 적용하게 되면 모델 3과 모델 Y의 생산량은 늘어나고 생산 단가는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이는 이 플랫폼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3세대 플랫폼이다. 다만 머스크는 구체적인 개발 현황과 향후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모델 3과 모델 Y는 테슬라 전기차 라인업의 주력으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전체 출고량의 95%를 차지했다고 테슬라는 발표했다. 테슬라라티에 따르면 머스크가 테슬라의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해 몸집이 작은 모델 3과 모델 Y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테슬라의 기가프레스와 관련이 깊다. 기가프레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이캐스팅 장비로 테슬라가 이탈리아 협력업체 이드라의 발주에 개발됐으며 금년간 납품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프레스는 기존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수십 가지의 금속 패널을 용접해 차체를 완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금속판을 틀에 넣고 높은 온도와 압력을 적용해 하나의 통으로 된 차체를 만드는 초대형 다이캐스팅 공법이다. 통으로 차체가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복잡한 차체의 형상을 얇은 두께로 정밀 가공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차량을 경량화할 수 있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머스크가 기가프레스를 향후 개발하는 테슬라 전기차에 투입하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머스크는 이날 실적 발표회에서 이 플랫폼을 적용하게 되면 신형 모델 3과 모델 Y의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장담했다. 테슬라라티는 머스크가 앞으로 3년 안에 $25,000 수준의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지난 2020년 9월부터 주장했으나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3세대 플랫폼 적용을 계기로 이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월가 빅테크 3분기 실적 좋을 것. 애플 판매 증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도 미국 빅테크의 3분기 실적이 견고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넷플릭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증대된 데 이어 빅테크의 대장주인 애플도 실적이 견고할 거란 전망이 잇따른다.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를 인용해 애플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 거라고 보도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애플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한 $889억 집계됐다. 주당 순이익은 $1.27를 기록할 거라고 예견됐다. 애플의 3분기 실적은 오는 27일 발표된다. 모건 스탠리는 전망치를 웃돌 거라고 내다봤다. 매출은 컨센서스보다 $12억 증대된 $901억 기록할 거라는 관측이다. 크리스마스, 헬로윈 등 소비 성수기인 4분기에는 $1,337억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분석했다. 월가에선 $1,284억 그칠 거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애플 수요가 증대되며 실적이 개선될 거란 분석이다. 강달러 현상과 인플레이션 탓에 소비가 둔화하며 신형 모델인 아이폰 14 판매는 부진했다. 수요가 늘지 않자 애플은 아이폰 14 600만 대 증산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플의 하이엔드 제품 대한 수요는 축소되지 않았다. 모건 스탠리는 3분기와 4분기 아이폰 매출이 전년보다 각 10%씩 증대될 거라고 내다봤다.
고가 스마트폰인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등의 매출이 견고해서다. 에릭 우드링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 세 가지 주력 제품의 생산 공정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며 아이폰 제품군에선 고가형 제품으로 수요가 몰리며 환율로 인한 소비 둔화를 상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올해 연말에는 애플의 서비스 부문이 매출 증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드링 애널리스트는 애플에 관한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하며 최고의 선택으로 골랐다. 목표 가격은 주당 177달러를 제안했다. 애플은 이날 주당 143.86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앞으로 23% 더 오를 거라는 주장이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오라클과 기업용 AI 도입 가속화 위에 협력. 엔비디아는 고객이 가속 컴퓨팅 및 AI를 통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라클과 단연간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은 GPU에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전체 엔비디아 가속 컴퓨팅 스택을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OCI는 A100 및 곧 출시될 H100을 포함하여 수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용량에 추가하고 있다. 아울러 베어메탈, 클러스터 네트워킹, 스토리지로 구성된 OCI의 AI 클라우드 인프라와 결합되어 대규모 AI 훈련 및 딥러닝 추론을 위한 광범위하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옵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오라클 CEO인 사프라 캐츠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답변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확장을 통해 의료 및 제조에서 통신 및 금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양사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CEO 겸 설립자인 젠슨 황은 가속 컴퓨팅과 AI는 비즈니스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증가하는 비용을 해결하는 핵심이다. 기업들은 더 빠른 개발과 확장 가능한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우선 AI 전략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오라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엔비디아 AI를 수천 개의 기업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대만 TSMC, 미중 갈등 피해 일 반도체 생산기지 확장 검토.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생산기지 확장을 검토 중이다. TSMC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을 피하고 일본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보급형 반도체를 넘어 최첨단 반도체까지 일본에서 만들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일본 정부 역시 TSMC가 현재 공사 중인 공장 외에 추가 시설을 짓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TSMC는 아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TSMC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자 지난해 10월 신공장 건설을 선언했다. 당시 주변국에 비해 반도체 역량이 뒤처졌던 일본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하며 공장을 유치했다. 결국 TSMC는 소니 및 덴소와 일본 선진 반도체 제조회사를 합작으로 설립하고 일본 규슈섬 구마모토현의 신공장을 착공했다. 신공장은 2023년 9월 착공해 2024년 첫 출하를 목표로 잡고 있으며 10에서 20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 웨이퍼를 월 5만 5천 장 생산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총 투자액 1조 2천억엔 가운데 최대 4,760억엔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일본에 공장을 지을 경우 지진 같은 자연재해나 전력 부족 등이 걱정되지만 보조금 지원 덕분에 건설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일본 국회는 지난해 12월 일본 내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7,740억엔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구마모토현 공장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주로 센서나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최첨단 공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관계자는 TSMC가 생산기지 확장을 결심한다면 규슈의 공장에서 최첨단 반도체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SMC가 일본 비중을 높이는 이유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심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연계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막았다. 동시에 미국 안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TSMC는 이미 미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WSJ는 비록 최근 팬데믹 극복으로 국제적인 반도체 수요가 다소 줄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증산 압박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